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 지키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또 주말에 기본을 다지는 편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1년에 총 수익률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따른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전략이 없는 사람은 투자 부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거래소를 쓸 수 있는 게 업비트, 그다음에 빗썸, 코인원까지 있고 고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충 한 요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해외 거래소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비트도 이제 가족이 있으면 이제 1+1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절대 들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전략에 따른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데, 대부분 자기의 실력 부분에 객관화가 잘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고 학습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죠. 이걸 명확하게 깨줄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계좌와 B 계좌를 나뉘어서 투자를 하면 간단합니다. 1년 기준점으로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A 계좌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장기 투자 기반적으로 돌리시고, 나머지 B 계좌는 내 마음대로 돌리는 형태로 단기 기준점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C 계좌도 있겠죠. 스테이킹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내가 좀 유망했던 스테이킹을 돌렸을 때 있는 수익률 표나 그 다음에 테마성으로 좀 돌렸을 때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스윙이나 아니면 중기 투자 방식으로, 이건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외하고, 만약에 아주 이상적으로 돌린다고 하면 ABC 계좌를 이렇게 나뉘어서 돌리는 게 가장 좋다. 대부분 이제 이걸 잘 못해요. 왜냐? 경험치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지 않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객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이나 단기 투자를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정해놓고 불편 불만 없이 무조건 수긍하고 받아들여라. 그 기간 넘어갔었을 때는 우리는 좀 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더라고 해도 남들과 비슷한 삶과 아예 다른 삶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남들과 거의 너무 많이 괴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선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 부분의 1년의 총 수익률을 어느 시점에서 볼 거냐, 딱 내년 1월 1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아마 답은 나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좌값하고 여기에는 계좌값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C 계좌는 스테이킹으로 돌리든 단기 트레이닝, 선물 투자 소액으로 돌리든 해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100만원, 여기에 100만원, 여기에 100만원 돌려놓고 이제 진짜로 돌려보면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선물 트레이닝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값이 잘 안 나온다 라고 할까봐 현물 투자로도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장기 투자로도 수익률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은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하다 보면 뭐가 더 수익률이 잘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이 잘 맞고 어떤 형태로 했었을 때 좀 더 수익률이 잘 나왔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 기간을 어느 시점에서 들어왔느냐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뭐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나를 검증하는 척도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나에 따른 수익률의 뭐 재능이나 끼를 좀 발굴하고 싶다고 하면 요 전략이 가장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과거 대비보다는 요즘 이제 추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는 별로 잘 상장을 최근에 이제 뭐 기습 상장 같은 거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빗썸은 그나마 좀 추려서 최대한 대중적인 코인들을 좀 그나마 좀 많이 상장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요즘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좀 많이 갈려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무슨 말이냐? 해외 쪽은 이제 비트코인 기반에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룬, BRC20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대부분 이거 뭐 스캠이지 않겠냐.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ERC20 기반에서의 시작 지점이라고 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좀 될 거라서 살아남는 애들이 재평가를 좀 받는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RWA 코인들은 분명히 자기에 있는 실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어서 애는 빠질 수 있을 만한 하한선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쪽을 먼저 선택해서 가져갈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레이어 2 부분도 그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더리움에 따른 ETF가 되고 나서 레이어 2에 있는 전환 시점이 분명히 한 번은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버텨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징적인 테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 시즌 이전 대비마다 이제 뭐 올해 시즌이 끝났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뭐 BRC20이나 그 다음에 룬 쪽에서 나와야 되는 코인들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채굴 수익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나는 그래도 알트코인 부분은 여전히 뭐 신빙성이 잘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트코인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냥 BNB를 성수기 시즌일 때마다 BNB를 좀 잘 모아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성도 괜찮고 어차피 바이낸스가 거의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 때까지는 BNB가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런치패드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 자금 잘 모이고 요즘에는 FDUSD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BNB를 더 많이 밀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번 형태로도 또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코인은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형태에서 투자의 이제 연결성을 찾아야 되고, 근데 연결성을 찾았으면 그 학습을 그대로 갖다 따라준 만큼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시간. 내 조급한 성격은 다 내려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별적인 추이에 따른 수익률을 이제 지정을 해놨으면 그 지정되어져 있는 그 기간에 이제 열어본 만큼 그 수익률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일 수도 있지만 기본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항상 전략적 관점 항상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기만의 전략이 있다고 하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또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살을 붙여서 댓글로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